또 뭐 공무원 시험이니 뭐니 해서 이제 각종 수많은 시험들을 보잖아요, 사람들이. 물론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다른 힘을 더 빌리고 싶은 순간 이 심정이 드는 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합격은 음. 올릴 수 있는 뭔가 선생님만의 그런 게 있을까요? 합격운을 제대로 올릴 수 있는 건 솔직히 부적밖에 없어. 그리고 내 노력이 97%라면은 나머지 3%는 솔직히 운이거든요. 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런데도 내 운이 안 받쳐주면은 내가 원하는 데를 못 들어가. 그런 건 있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굿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굿은 일단은 봐야지. 점사를 보고 네. 이 사람네 집이 정말 뭔가 막혔다. 그래서 이 자손이 뭐 운이 그렇게 안 열려가지고 이거는 정말 빌어봐야겠다 하면 굿인 거고, 솔직히 부적으로 저는 웬만하면 굿보다는 부적이나 뭐 다른 걸로 초로 해결을 하려 하지, 누가 뭐 돌아가셔서 상문이 낀 게 아니면. 네. 그리고 그 수능이나 시험 보는 사람이 네. 내가 운에 문서가 들어와야 돼. 문서가 들어와야 이거는 운이 그래도 받쳐주는 거라서 안 쓰셔도 되는데, 문서 운이 없다 그러시면은 부적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미역국은 절대로 먹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아시죠? 그럼요. 네. 진짜 절대로 먹는 게 아니더라고. 이제 수능 때만 되면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예민해지잖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역국 뭐 안 되고 뭐 그런 이제 징크스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것들이 뭔가 이게 무속적으로 그러니까 무속에서 봤을 때도 이 징크스랑 뭔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화려한 속옷은 안 돼. 네. 너무 화려한 속옷은 안 되고, 네. 깨끗한 속옷 있잖아요. 흰색이면 흰색. 너무 요란한 색도 안 되고. 그럼 이제 뭐 수능 전에 이렇게 막 선물로 뭐 잘 붙으라고 엿을 준다든지 그리고 뭐 도끼 모양의 장난감 같은 것도 막 주곤 하잖아요. 잘 찍으라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혹시 효과가 좀 있을까요? 그런 것도 운이 좋은 사람이 줘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운이 별로 안 좋은 사람 주면은 아무 효과가 없다니까. 선물도 그 사람의 그 기운을 타고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머리를 굴리셔서 내 주변에 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 펜 하나만 선물해줘. 나 아니면은 뭐 시험 볼 때 하는 펜 있잖아요. 그 컴퓨터 사인펜인가? 네네. 그런 거라도 선물 받으시면 괜찮아. 선물 자체의 의미가 있다기보다 이제 누가 주느냐, 그쵸. 이제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내가 옛말에 그런 말도 있어. 내가 돈이 없고 진짜 궁핍해.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한테 지갑을 하나 선물해줘. 요런 게 있대요. 그 지갑 값을 나중에 지불하더라도 선물해달라고. 그러면 또 그런 운기가 타고 온다잖아. 마지막으로 이건 살짝 좀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선생님께서 이제 방금 부적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부적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부적 가격을 여기서 오픈해서 얘기를 해? 그래요? 그냥 형편에 따라서 틀려요. 솔직히 형편에 따라서 틀리는데 나도 딱 금액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럼 그 금액으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뭐 어떻게든 이 사람 수를 어떻게든 살려가야 되니까 어떻게든 해 주는데, 거짓말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긴 보이지. 왜? 다 힘들다고 하거든. 그죠. 근데 그런 거는 깎는 게 아니라서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해주셔야 돼. 근데 그렇게 비싸진 않아 솔직히. 선생님 이제 이번 시간에는 네. 합격 운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선생님께 여쭤봤는데요. 이제 수능 50일 남았습니다. 네. 수능을 앞둔 수험생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수능 보실 때 긴장 너무 하시지 마시고 조금 마음 안정시키고 시험을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 급하다고 뭐 이렇게 뭐 서두르고 하면은 좋을 게 없어요. 공부했던 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럴 거야. 시험 잘 보시고 화이팅 하세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화장으로 관상을 바꿀 수도 있나요? 그렇죠. 눈썹이 중간 부분에 끊어지는 사람도 그 화장을 마스카라로, 이게 마스카라인가 뭔가 보니까 모르겠네. 그걸로 캄프러치 해가지고 내게 복을 조금 캄프러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눈 주위에 좀
안 좋은 점이라든지 안 좋은 흉터라든지 그걸 좀 캄프라칠 수가 있죠. 이 얼굴 관상을 볼 때 이 네. 부분이 좋으면 전체적으로 좋다 하는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지렛군 코입니다. 코는 양쪽 볼은 신하고 코는 임금이고 위만은 하늘이고 턱은 땅입니다. 신하를 받쳐줄 수 있는 임금이 울뚝 쓰고 굵어야만이 그 나라에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긴 코가 좋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쁘게 생긴 뭐 뾰족하고 그런 코가 좋은 걸까요? 아니면은 뭐 복코, 곰코라고 해서 뭉툭하고 이런 코들이 좋은 걸까요? 코는 너무 커서도 안 되고 너무 작아서도 안 되고 이 상근 부분이라는 것이 꺼져서도 안 됩니다. 적당한 코에 중간의 코에 이 정이 난대 부분이 다 문득 솟아야만이 내 재물 창고에 재물이 감춘다 해가지고 코는 중간 크기로 해가지고 코 상근 부분에서 쭉 콧대가 내려와야 그 코가 으뜸 코입니다. 앞에 했던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예, 지금 해주셨던 질문의 번외편인 건데 음. 코 성형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예. 코 성형을 하면 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재물복이라던가 예. 뭐 상근 뭐 이런 거라던가 이런 게 다 변화하나요? 그것을 예방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자기 관상을 바꾸는 것은 코가 상근 부분이 깔아앉고 이렇게 콧대를 넣어가지고 코를 세우는 것은 자기의 이미지를 바꾸면 취업에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상근이 꺼져가지고 취업에서 마이너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상근은 이제 코를 수술해가지고 상근을 올려서가지고 콧대를 딱 세우면은 그 사람의 이미지가 확 바뀝니다. 대기업서는 관상가를 옆에 두고 관상을 보면서 신입사원을 뽑는다는데 상근 부분이 꺼진 사람하고 상근 부분이 콧대가 올라온 사람하고 누굴 뽑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관상이 운명을 변하지 않더라도 이미지가 변해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죠. 모든 것이 자기가 관상이 좋으면은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관상이 나쁘면 어디든지 누가 관상이 안 좋은 사람은 신입사원 채용하겠습니까? 관상이 좋으나마 마음심, 마음의 관상이 좋아야만 얼굴의 관상도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 같은 경우에 성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 부분만은 절대 성형하지 마라, 건들지 마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죠. 많이 있죠. 많은 게 있다 보면은 뭐 몇 가지 되는데 특별하게 생각할 때는 이마에 산문 부분이 있습니다. 산문 부분. 이마에 주름 3가지 주름이 있는데 막 뭐 안 좋은 뭐 라면 같은 라면 쭈글쭈글한 주름보다 똑바르게 노무현 대통령을 보시면 지문에 지문 부분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수성가해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이 도와주는 형국이라 하는데 그 주름을 갖다 없애면 그 형국을 내 복을 차낸다. 천문, 인문, 지문이 있는데 그 3가지 주름이 뚜렷한 사람은 대기성가하고 평생 먹을 돈이 굴러오고 모든 인간에게 축복을 받는 주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가지 주름 중에 하나라도 있는 분은 억지로 내가 돈을 들여서 내 복을 지운다고 생각하시고 절대 없애면 안 되고 나이가 먹으면은 주름은 자연히 40대 후반 되면 주름이 이마에 주름은 생깁니다. 어지러운 주름 위에는 손이 안 되고 하나의 주름이 뚜렷하고 있으면 그들 내 복이라 생각하고 그 주름을 없애면 안 됩니다. 천문, 인문, 지문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예. 다 이마에 있는 주름 3가지인 건가요? 아니면은 위치가 조금씩 다른가요? 이마에 있는 주름인데 뚜렷하게 나오는 사람 그 보면 40대 후반부터 그 주름이 나오는데 천문, 인문 3가지 주름이 있습니다. 왕자 주름은 그 임금님 상이고 아니면 깡패 우두머리 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자 주름은 둘째 치더라도 3가지 주름은 어떤 사람이든 3가지 주름이 뚜렷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1가지 주름 나오는 사람이 있고 2가지 주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름 같은 경우는 억지로 돈 들여서 보통 아주머니들 뭐 50대 후반 중반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는 자식복이 제일 지문 같은 경우는 자식복 제일 밑에 있는 주름인데 이 지문이 안 좋게 보인다 해서 뭐 성형해가지고 그 지문을 없애면 말년에 자식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예. 이마에 주름이를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반대로 미간에 내천자라고 해서 주름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은
하늘에서 바늘 갖다가 딱 꽂는 여기 현침문이라고 합니다. 현침문. 현침문이라고 하는데 현침문 같은 경우는 하나, 둘, 팔자주름이 생기고 세 가지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주름 같은 경우는 내가 내 복을 28대 28 여기 16세부터 28세 내려오는 인중 부분을 막는다고 합니다. 막으니까 그 주름은 절대 갖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 있는 주름은 하나 생긴 주름이 있고 두 개 있는 주름이 있고 세 주름이 있는데 그것은 뭐 나중 시간에 제대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그 질문만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일반인들이 이제 저희 관상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궁금해할 질문 3가지를 일단 먼저 드려봤어요. 끝으로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관상은 마음이다. 마음이 내 마음이 바뀌어야 내 관상도 바뀌고 전에 말했듯이 하루에 10번, 20번, 30분이라도 거울 보면서 웃고 웃는 모습을 해야만이 내 마음의 거울이 바뀌고 좋은 마음을 항상 가져야만 내 얼굴 관상도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대법당입니다. 일반적으로 네. 알기로는 똥꿈, 돼지꿈, 여기에다가 조상꿈 네. 이 3가지 꿈을 꾸면 로또를 사라. 그쵸. 네. 운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거보다 더 금전이 좋아지고 운이 좋아지는 꿈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자, 모든 분들이 뭐 지금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많이들 힘들어 하시면서 뭐 빚의 한 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로또, 뭐 흔히 말하는 로또, 대박 나는 꿈, 이런 것들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또 꿈에 대한 많은 판단과 뭐 해석을 하시는 분들의 나름의 다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꿈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뭐 여러 선생님들의 해석의 나름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꿈에서 어떤 모든 과정이 있어요. 그냥 뭐 소위 말해서 뭐 저 꿈에서 돼지가 나타났어요. 뭐 심지어는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똥을 뭐 한 바가지를 뒤집어 썼다라는 등 뭐 조상님들이 나와서 뭐 번호를 알려줬다는 심지어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뭐 제가 아직 뭐 실질적으로 만나본 건 아니니까 제가 그게 뭐 정답이다 아니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 꿈이라는 거는 첫째는 전개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똥을 이제 꿈을 꿨다. 그러면 뭐 푸세식 화장실에서 똥이 넘쳐나더라. 뭐 내지에서는 뭐 변기에 뭐 똥이 막 이만큼씩 있더라. 이래서 뭐 착각을 하시고 간혹 로또를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오늘 꿈이 너무 좋구나 라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꿈에 대한 번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아침에 정화조를 펴시는 차량들을 보게 되면 뭐 똥차라고 하죠. 네, 보통 그걸 뭐 오전에 보게 되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오늘 로또를 사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안에 또 보시게 되면 뭐 이제 고인분들 가시는 상여차 이거를 오전에 보면 상당히 좋다라고 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꿈이라는 것은 기승전 전개가 다 있어요. 뭐 이게 화장실에서 예를 들어서 뭐 볼일을 보다가 보기 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상황이 있다던가 이랬을 때 봤을 때 뭐 정말 좋은 꿈이다. 어떤 전개의 상황이 있는데 결코 중요한 것은 똥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대박나는 꿈은 아니다라는 거. 거기에 뭐 낮에 볼 수도 있고 밤의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그게 공중 화장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집에 내가 생활을 하면서 화장실일 수도 있고 그래서 꿈이라는 거는 어떤 배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꿈에 여러 가지 종류가 상황이 많아지겠지만 뭐 정말 그냥 딱 봤을 때 뭐 같은 똥꿈이라고 했을 때 뭐 화장실에 내가 살고 있는 현재 내가 거주를 하고 계시는 데서 변일 보기 전에 화장실을 딱 열었는데 똥이 뭐 가득 있었다. 이것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반드시 로또로 이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싸우다가도 화장실을 가실 수도 있고
뭐 너무 급해서 뛰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긴 하지만 그런 경우를 다 제외한다 하더라도 근데 내가 거주를 하고 계신 데서 집에서 이제 꿈에서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뭐 정말 똥이 황금색 똥이어야 돼요. 대신에 그 대신에 뭐 설사라던가 뭐 무른 변이라던가 이런 것은 또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정했을 때 심지어는 변이 너무 굵어서 변기가 막힐 정도예요.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로또로 이어지진 않지만 그 꿈을 꾸시게 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집안에 좋은 경사가 있으시다던가 내지에서는 내가 뭔가 시험을 앞두고 있다던가 뭐 진급을 앞두고 계시는 집이다. 이러면 보통 통상적으로의 해석론을 본다면 좋은 일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참고로 뭐 조상님이 나오셔서 뭐 이렇게 했다. 물론 그것도 좋으실 수도 있겠죠. 일러줘서 되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꿈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의 해석이 나름의 다르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런 꿈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만난다던가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만난다던가 내지에서는 어떤 집에 뭐 황금색 대리석을 이렇게 깔려 있다던가 아니면 집의 안방에서 돈이 뭐 뭉탱이로 이렇게 차곡차곡 싣고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돈이 안방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복권에 될 확률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똥꿈, 네. 돼지꿈, 조상꿈 있잖아요. 네. 이거 말고도 운이 좋은 꿈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용꿈을 꾼다던가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나의 부모가 나타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면 어머님이 꿈에 나오시는 경우와 또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아버님이 나오시는 경우 물론 그것도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나의 직계에 관련된 내가 살아 생전에 관련되신 분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또 생각지 않은 또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번외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은 산에서 산삼을 발견한다던가 약초를 발견하면 또한 좋은 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좋은 꿈을 한번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 꿈은 좋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뭐 유명하신 뭐 탑 배우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꿈속에서 연예인이 나한테 어떤 문서를 줬다던가 어떤 답례품을 줬다. 이거는 좋을 수 있죠. 근데 단순하게 내가 어떤 꿈의 상황에서 뭐 밥을 같이 한 끼 먹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숲속을 같이 이렇게 걸었다. 뭐 연애를 했다. 요것은 또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무조건 연예인이나 유명하신 분들이 나온다고 등장하는 인물이 나온다고 해서 결코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를 보는 꿈은 좋은 꿈이다. 피를 보는 것은 네, 상당히 좋죠.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마지막에라도 조금이라도 물론 피의 양에 따라서 그건 있어요. 충분히 출혈을 보는 거의 상황에 따라서 그 꿈이 완전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적은 양의 출혈을 봤을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 상태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어떤 복잡한 일이 있거나 해결이 될 듯한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꿈을 꾸게 되면 그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피가 나오는 꿈은 상당히 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이 나오는 꿈은 좋은 꿈이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에도 어떤 좀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딱 그냥 크게 두 가지를 나누면 불이 나면 건물에서 불이 나느냐 아니면 산에서 불이 나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산에서 불이 나는 경우는 상당히 좋은 길한 꿈이에요. 그러나 건물에서 내가 뭐 외적으로 나가서 뭐 어떤 누구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불이 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산에서 불이 난다거나 들에서 논에 불을 태운다던가 이런 것은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 돼지꿈, 똥꿈, 조상꿈보다 좋은
로또를 사도 좋을 만한 꿈에 네.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자, 여러분들이 뭐 꿈을 많이 꾸시는 분들도 있고 적게 꾸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아예 안 꾸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꿈이라는 것은 너무 꿈에 연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요거 하나를 팁을 드리자면 꿈에 너무 연연을 하시다 보면 나도 알게 모르게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된 것 마냥 또한 내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또 지나치게 과할 수도 있어요. 꿈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분이 어떤 선생님이 해석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청해 주시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과 모든 분들이 꿈에 연연하기보다는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누구나 기회는 한 번씩 옵니다. 물론 꿈을 그냥 지나치고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좋은 꿈 많이 꾸셔서 다 대박 나시고 또 가정에 늘 평안하시고 꼭 로또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